서울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호텔 앞 횡단보도, 호텔 마크가 새겨진 정장을 입고 있는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외국인 여성은 지나가는 택시를 다급히 붙잡더니 자신을 구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호텔리어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5성급 특수호텔을 총괄 관리했었던 호텔 지배인 소냐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단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특급 호텔 전문 대학교를 나온 저는 얼마 전 새로운 사업 영역의 확보를 위해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한 호텔에서만 총괄 지배인으로 6년을 근무해온 저는 퇴사를 한 뒤 저만의 호텔 사업을 실행시켜보고 싶었고, 그러던 중 동료들의 추천을 받아 모아놓은 돈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브랜드의 호텔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그저 경제력이 낮은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저는 한국인들의 경제력을 생각해 다소 저렴한 비즈니스형 호텔로 사업 구상을 잡았고,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호텔 건물이 모두 완성되고 난 뒤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미 채용 면접을 마친 직원분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공항 내부에서부터 독일의 5성급 호텔과 똑같은 수준의 믿을 수 없는 고급 호텔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제가 근무하던 특급 호텔은 물론 5성급 호텔까지도 독일의 중심 수도인 베를린이 아니면 치안과 경제력의 문제 때문에 높은 수준의 호텔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뿐더러 공항 내부에도 마찬가지로 호텔은 전혀 없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베를린의 중심 번화가에 있는 호텔보다 시설의 수준이 높은 호텔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공항 내부에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호텔이 수십 개나 운영되고 있었고, 이에 더해 더욱 놀라운 것은 24시간 언제 어느 때나 상관없이 무인 체크인을 통해 공항 승객들이 편하게 고급 호텔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호텔을 체크인하는 광경을 한국에서 처음 마주했던 저는 독일의 호텔에서 근무하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에 그만 좌절하고 말았고, 저뿐만 아니라 채용 면접에 통과한 다른 직원들도 한국이 이렇게나 고객 친화적인 디지털 선진국인 줄은 몰랐다며 기겁하는 반응을 보이고 말았죠. 실제로 인천공항 내부의 호텔에는 이미 수많은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 호텔 커뮤니티 시설의 헬스장과 독서실, 심지어는 노트북과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PC 카페까지 있어서 더욱 놀라웠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독일의 호텔에서는 일반적인 전화기와 전등마저 훔쳐가는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호텔 내부에는 세면도구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았는데, 한국인들은 이미 제가 상상한 시민의식을 뛰어넘은 듯 서로의 양심으로 운영되는 호텔 커뮤니티가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선진 시민의식을 가진 한국인들이 존재하는 국가, 한국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서비스였고, 저는 그 순간 왜 많은 동료들이 현재 최고 트렌디한 나라가 한국이라며 그곳에서의 호텔 창업을 권유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인천공항 내부의 호텔은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청소 방식이 아닌 로봇 청소기와 서비스용 로봇을 통해 24시간 끊임없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인천공항 내부의 호텔 모습을 보자마자 독일과 한국의 생활편의 기술력 격차가 이렇게나 많이 났었구나라는 좌절감마저 느끼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엄청난 영감을 받은 저는 이미 모든 오픈 준비가 되어 있는 서울의 호텔로 가서 미비한 부분들을 새롭게 보완하기로 했고, 곧바로 동료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오픈 준비 중이던 저희 호텔로 향했는데요. 저 대신 오픈 준비를 해주던 직원분들은 제가 오자마자 독일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로 오픈을 준비했다며 한국인 고객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인천공항에서부터 한국의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경험한 저는 오자마자 오픈 일정을 일주일 정도 미루고 곧바로 무인 키오스크와 각종 로봇 청소기를 도입해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형식의 호텔 오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직원들과 호텔 영업 준비를 마친 저는 오픈 첫날이 되자마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고 말았는데요. 순조롭게 오픈한 저의 개인 호텔은 영업 첫날부터 많은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찾아왔고, 역시나 무인 키오스크로 체크인을 받으니 인력 낭비도 전혀 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손님들이 체크아웃하고 난 뒤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손님이 빠진 객실을 청소하러 올라간 직원분은 다급히 호텔 프론트에 전화를 걸더니 저보고 빨리 객실로 올라와 달라고 했고 약 5분 뒤 객실에 도착해 호텔룸의 문을 연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투숙객이 머물렀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사용한 수건과 쓰레기까지 이미 모두 정리되어 편하게 버리거나 세탁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이미 객실이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더욱 놀라웠던 것은 호텔 내부의 집기 물품들이 단 한 개도 도난을 당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확인을 해보니 해당 객실은 한국인 커플이 머물렀던 객실이었고 저는 도저히 눈앞의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독일의 호텔에서 총괄 지배인으로 근무했던 저는 항상 객실 손님이 체크아웃하고 난 뒤 객실 집기 물품이 사라진 것을 채워야만 해서 애를 먹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호텔의 객실 물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비싼 전등이나 거울까지 어느 것 하나 훔쳐가지 않았던 것이었죠. 심지어 한국인 커플은 자신이 사용한 음식 봉지나 수건을 차곡차곡 접어 청소부 직원이 정리하기 편하게 이미 모든 객실 정리를 스스로 마친 상태였고 말 그대로 한국인 커플 투숙객 스스로 객실을 이미 청소했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저는 곧바로 동영상으로 객실을 촬영해 한국인들의 말도 안 되는 시민의식에 대한 글을 SNS 계정에 올리고 말았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반응을 끌어냈는데요. 독일에 있던 저희 호텔리어 직원들은 어떻게 객실에서 사라진 물품이 단 한 개도 없을 수가 있냐며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런 것이냐는 기절초풍하는 반응을 보였고 몇몇 저와 직급이 같은 지배인 친구들은 당장 한국의 호텔로 이직해야겠다는 진지한 메시지까지 보낼 정도였습니다. 독일은 호텔에서 도난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해서 호텔 근처에는 항상 외부 경찰을 배치해놨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경찰 인력마저 필요가 없을 정도였고 전 세계에서 제일 수준 높은 한국인들의 양심 있는 시민의식은 제가 살아온 인생 자체를 부정하고 말았죠. 다소 가난하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오히려 이미 독일이나 미국보다 한참 높은 선진국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고 이것은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한국인들만의 올바른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대단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모든 상황은 이미 당연하기라도 한 듯 저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야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24시간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새벽 시간을 노리는 범죄자나 노숙자가 호텔로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낮보다 새벽 시간이 안전할 정도로 치안에 있어서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호텔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사실상 저녁 6시가 넘어가면 항상 노숙자나 범죄자 무리가 몰려와 호텔 장사를 하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이러한 상황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죠. 자정이 넘은 시간 호텔의 문을 열고 야외로 나가도 호텔 근처에서는 노숙자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몇몇 한국인 대학생들이 호텔 주변의 조용한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 운치 있는 장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영화로만 생각해왔던 살기 좋은 국가의 모습이 이미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 그 자체였고 저는 그 순간 이렇게나 안전한 나라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문득 한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단기적인 호텔 수입을 올리고 다시 독일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약 2주 정도 지낸 한국은 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안정감과 행복을 주는 나라였고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편리한 디지털 기술력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너무나 편리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한국을 처음 경험해 보더니 새벽 시간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고 몇몇 직원들은 새벽에 노숙자나 범죄자가 찾아오지 않으니 너무 편하게 일을 하는 것 같다며 진지한 농담까지 던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호텔에서 심야 근무를 하던 저는 저의 인생 자체가 뒤집어지는 충격적인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절하고 청결한 한국인 투숙객들의 응대를 해결해주던 저는 어느 순간 오른쪽 어금니에 엄청나게 아픈 통증을 느꼈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은 심해져만 갔는데요. 사실 독일에서 모아놓은 돈을 전부 사용해 사랑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저는 그것의 후유증이라고만 생각해서 끝까지 참았지만 어째서인지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져만 갔고 심지어는 통증이 있는 오른쪽 볼은 점점 부어오르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픈 볼을 붙잡고 새벽 근무를 하며 프론트를 보고 있는데 한 한국인 투숙객이 다가오더니
늦은 시간에 호텔 체크인을 하며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인 남성분은 자신이 치과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의 오른쪽 사랑니가 이미 다 썩어버린 것 같다면서 당장 병원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는 진단을 내려주셨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는데요. 독일에서는 100만 원이 넘는 진단 비용과 한 달의 대기 시간이 있어야만 이러한 치아에 대한 병원 진단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자신을 치과의사라고 소개한 한국인 남성분은 체크인을 하던 중 저에게 명함까지 주시며 지금 당장 자신의 병원으로 가서 간단한 응급처치 수술을 받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모르는 사람의 호의에 경계심을 드러냈겠지만 이미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배려의식을 충분히 알고 있던 저는 무언가에 홀려버린 듯 그 남성의 따뜻한 제안에 따라 곧바로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약 30분의 수술 시간을 거쳐 이미 썩어버린 사랑니를 전부 제거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 응급실 계산대로 향했던 저는 약 4만 원이라는 병원 영수증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말았고 여기에 더해 새벽 시간에 약까지 탈 수 있는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또 충격을 받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당황한 표정을 확인하신 응급실 직원분은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며 말을 걸어왔고 총 진료비를 독일과 똑같이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던 저는 어떻게 수술 비용이 4만 원이 나올 수 있냐며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인 직원분은 실수는 전혀 없었다며 4만 원이라는 가격이 맞다고 했고 오히려 독일에서 받았었던 사랑니 수술이 잘못 진행되어 사랑니를 전혀 뽑지 않은 사기 병원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말해주시더군요. 무려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수술을 받은 독일의 의료 인프라는 사실상 아무것도 치료되지 않은 사기극에 불과했고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사랑니까지 새롭게 뽑는데 단돈 4만 원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유한 국가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의료 서비스에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고 한국이 대단한 나라인 줄은 알았지만 의료 인프라에서도 이 정도라는 사실에 정말 독일에서 살아온 날이 후회가 될 정도였어요.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서비스가 대중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은 몸이 아프면 새벽이나 아침을 가리지 않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는 미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독일에서 지낼 때에는 몸이 아무리 아파도 간단한 진료라도 받으려면 무려 2개월 이상의 대기 시간이 필요했는데 한국은 길거리 어디를 가나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따로 진료를 위한 대기 시간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더군요. 독일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한 불편한 상황들이 선진국 한국에서는 이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 언제 어디서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길거리에서 심야 시간까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높은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한국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생활환경 인프라에서도 독보적인 기술 격차를 보여주었고 이것은 왜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직접 이민을 오기를 원하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군요. 독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천국의 나라 한국의 의료 인프라에 저는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고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이 그저 미치도록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다시 호텔로 돌아와 제가 겪은 일을 알려주자. 직원들은 입을 틀어막더니 어떻게 사랑니를 뽑았는데 4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냐며 역시나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고 새벽 시간에 수술을 받아볼 수 있었다는 사실에도 또 한 번 놀라워하더군요. 또한 한국은 이러한 의료 인프라에 더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독일의 호텔에서는 투숙객이 직접 짐을 들고 와서 체크인을 해야만 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한국은 여기서도 특별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호텔과 투숙객의 사이에서 짐 배송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들이 수백 개나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는 독일에서 겪어볼 수 없었던 매우 특별한 서비스였죠. 짐 배송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하니 호텔을 찾는 투숙객들은 자유로운 시간에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짐이 없는 편안한 체크인이 가능했고 이는 호텔을 운영하는 저로서도 굳이 짐을 옮겨주고 확인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들지 않아 인건비까지 절약됐는데요. 짐 배송 업체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통해 투숙객의 짐 배송 시간과 일정을 전부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었고 이는 호텔에서 여러 업무를 보며 확인하기에도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저희는 투숙객의 짐이 오면 정확한 방의 위치에 맞게 짐을 옮겨놓기만 하면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것이었고 간간히 찾아오던 외국인 투숙객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한국에서 처음 경험하더니 한국인들만 이런 쾌적한 서비스를 누리고 있었냐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저는 결국 한국에서 호텔을 운영하며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과 독일의 본질적인 차이를 느끼고 숙연해질 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가 기술력과 서비스에서 만족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정신력을 가진 나라였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독일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음식 배달 서비스나 가전제품 설치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상상을 현실로 바꿔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취업 비자에 대한 이민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지낸 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만약 독일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다면 사랑니에 대한 부작용까지 겪었을 테지만 기적적으로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지금, 저는 오늘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